3.1혁명 105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인문학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네. 어떤 거였죠? 예. 화장실 뭐 미쳤고 그렇죠. 예. 제가 저는 그걸 강의하고 갔잖아요. 성지순례 갔잖아요. 정말 절절절절히 느꼈습니다. 터키 그리스 화장실 개판이에요. 돈 내야 돼요. 어디 가면 휴지도 없어요. 우리나라 화장실 세계 최고예요. 제가 정말 감사하고 느꼈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 설교와 또 제가 성지순례에 갔던 것과 약간 연관이 있는, 하지만 고구마 3개짜리. 오늘 경로의 저주, 독점과 의존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로 의존, 경로 독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잘 안 들어보셨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경로 독점과 경로 의존은 저주예요, 저주. 우리에게. 그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영문 키보드 자판이죠. 예, 우리 이거 다 익숙한 거잖아요. 이 영문 키보드 자판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는요, 이게 뭡니까? 타자기죠, 타자기. 옛날 타자기 자판에서 왔어요. 타자기는요, 내가 이 자판을 누르면 여기 스트라이커라는 얘가 톡 하고 리본을 치죠. 그거 아시죠? 그래서 자주 쓰는 애들을 옆에 두면 이게 엉킨대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영문 자판 배열 보면 원칙이 없어요. 그리고 요 QWERTY 요 첫 줄에 요거 가서 쿼티 키보드라 그래요. 자, 그대로 온 게 영문 자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컴퓨터 자판을 처음 만들 때 옛날 키보드 자판을 갖다 썼다고요. 왜요? 키보드를 쓰는 사람들은요, 옛날에 이 타자기를 썼겠죠. 타자기 쓰는 사람들을 쉽게 키보드로 유입하기 위해서 키보드를 썼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타자기를 뭐 몇십 년 동안 쳐온 사람들한테 자판 바뀌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야, 이제 너 지금까지 네가 타치면 탁탁탁탁 리본 쳤지? 아니야. 이제 똑같이 생겼는데 키보드를 눌러봐. 그러면 이 키보드가 이렇게 모니터에 찍어줄 거야. 그 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요. 이해되죠, 이때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100년이 지났는데. 이걸 경로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옛날에 하던 거를 그냥 그대로 계속 하는 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과거에 형성된 관행이나 제도, 규격, 제품 등에 익숙해져서 이에 의존한 탓에 시간이 지난 후에 이것이 비효율적인 것, 중요합니다. 서로 밝혀지거나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사회적 경제 현상을 경로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처음에 타자기는 스트라이커가 엉키니까 쿼티 키보드를 썼지만, 그리고 키보드를 바꿀 때에도 그 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쿼티를 썼다. 그것까지 인정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쿼티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밝혀보잖아요. 영문 키보드를 어떤 걸 많이 치는가를 빈도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E 많이 쓰고 T 이렇게 A 많이 쓰고 E 많이 쓰고 T 많이 쓰고 H, N, O, I 많이 써요. 아무래도 모음 중심을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거 말고 이 쿼티 키보드 말고 많이 쓰는 걸 이렇게 되면요, 가운데 손가락, 새끼손가락, 특정 손가락만 많이 써서 피로도가 증가해요. 모든 손가락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디자인된 드보락 키보드라는 게 생겼어요. 이렇게 A, O, E, U, I 요게 딱 모음을 배치하고 나머지 자음 배치하고. 근데 사람들이 이거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왜요? 예, 쿼티에 익숙해서.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배워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바꾸는 게 효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
태어나는 애기들이 있죠. 애기들이 처음 컴퓨터 배울 때 이 드보라 키보드를 가르치면 돼요. 예, 그럼 돼요. 실제로 팔기도 해요, 이것도. 그러면 애기 키보드 많이 치느라고 손가락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제는 익숙해진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경로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의도하지 않은 경우잖아요. 이 경로 의존성을 의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 키보드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렇게 효율적이게 나왔어요. 근데 내가 더 많이 팔아야 되니까 이걸 죽이려고 이 쿼티 키보드 50% 할인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 키보드를 다 망하게 해버렸어요. 나 혼자만 팔 수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경로 독점이라고 합니다. 이 경로 의존성과 독점이 만났을 때 바로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저주가 내려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느 순간 야 키보드 하나에 5만 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우리 사회에 이런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자, 계속해 볼게요. 이게 뭡니까?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번에 아까 로마 가도 설명드렸죠. 로마 길이에요. 근데 로마 길을 잘 보잖아요. 여기 파여 있죠, 이렇게. 여기 파여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예. 여기 이렇게 파여 있어요. 여기도 보면 아예 깊게 두 개가 파여 있죠. 왜 파여 있을까요? 예? 아니에요. 맞아요. 바퀴 자국이에요. 마차가 다닌 흔적이에요. 마차가 2000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길이 파였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문이죠, 문. 문을 통과하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마차홈을 파놓은 거예요. 왜냐? 초보 운전자들이 마차를 잘못해서 여기 옆에 부딪힐 수 있잖아요. 부딪히지 말라고 바퀴 지나가는 홈을 파놓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마차를 만들 때 요 사이즈만하게 바퀴 폭을 만들겠죠. 이게 경로 의존이에요. 이게 경로 의존이 어디까지 왔느냐? 이게 로마 가도 바퀴 홈이죠. 마차가 이만큼 되겠죠. 그래서 기차 레일도 이 홈에 맞게 만들어 놨어요. 초창기 우리 기차 레일 있잖아요, 지금. 이 기차 레일이 이 로마의 길 홈에서 왔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이런 걸 경로 의존이라 그래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기차 레일이 좁은 게 좋을까요? 넓은 게 좋을까요? 넓은 게 좋아요. 그리고 기술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넓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레일이 고만해져 버려서 더 이상 넓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런 걸 경로 의존이라 그래요. 되게 많아요. 자, 이거는 지금 마차죠, 마차. 말 2마리가 끌고 있고 이 사람이 마부고 이 사람이 손님이에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왼쪽이지만 진행 방향으로 볼 땐 오른쪽에 앉아 있죠. 왜 오른쪽에 앉을까요? 자, 채찍이에요. 맞아요. 오른손으로 채찍을 때리겠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왼손으로 채찍을 때리면 옆에 사람 맞을 수도 있겠죠. 손님한테. 그래서 오른손으로 채찍을 대충 때리니까 손님한테 안 맞게 이쪽에 앉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이게 영국에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영국이 아니라 로마 때부터 이랬어요. 로마 때부터. 그런데 영국에서 요걸 똑같이 따라해서 자동차도 오른쪽에 앉아요. 운전자가. 예. 이 마차를 따라한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부터 불편함이 야기돼요. 자, 여러분, 우리요, 운전할 때 기아 조절하시죠, 여러분? 오른손으로 하죠. 기아를 오른손으로 하는 게 편하겠죠. 오른손잡이니까. 지금은 자동이니까 P, R, D 정도만 하지. 옛날에는 막 기아 넣고 수동할 때 빠바박 이래 되잖아요. 그거를 영국인들은 어느 손으로 해요? 왼손으로요. 오른손잡이인데. 90%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기아를 넣는 거예요, 영국인들은. 그렇죠? 왜? 초창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차를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경로 의존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마차 같은 게 발달 안 했잖아요. 그래, 오른손을 기아 넣으니까 왼손으로 핸들 잡고 오케이, 운전석 왼쪽. 전 세계 대부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마차의 역사가 깊은 나라는 이렇게 해요. 지금 운전 마이카 시대에는 되게 불편한 거죠. 이게 경로 의존이에요. 즉 보세요. 마차에서 자동차로 세대가 바뀌죠.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환돼요. 그때 옛날 걸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것에 익숙하게 연구해야 하는데 새로운 것을 개발하면서도 옛날 거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지금 현재 영국에서 많은 자동차 있죠. 우리나라로 수입하려면 개조해야 돼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 차도 영국에 팔려면 개조해야 돼요. 즉 영국은 해외 비싼 수입차를 내가 사고 싶어도 비용이 더블로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영국 사람들은 유럽은 여러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이죠, 차가. 그렇죠? 영국은 좌측 통행이에요. 영국에서 나오면서 통행 방경법이 바뀌어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역주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요. 최초의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이 마차의 포맷을 그대로 갖고 온 그 경로 의존 하나 때문에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영국인 전체가 아픔을 겪고 있다고요. 그럼 이거 지금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바꾸려면 도로부터 다 바꿔야 돼요. 불가능해요. 이게 경로 의존의 저주라고요. 저주. 이해가 되시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왼손에 고삐, 오른손에 채찍. 그렇죠? 이때는 이게 정상이에요. 마차일 때는 왼손으로 고삐 잡고 오른손을 채찍 많이 쓰겠죠. 근데 운전하면서는요. 왼손은 기어, 오른손 핸들 돼버린 거예요. 거꾸로 됐어야 됐죠. 왼손으로 핸들 잡고 오른손을 기어 넣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경로 의존은요. 잘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후대를 저주받게 하는 무서운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일본에서 만든 자동 날인 로봇이에요. 2019년도에 만들었어요. 이게 5가 아니에요. 여기에 요거 하나가 다 도장이에요. 도장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대리, 하나는 과장, 하나는 부장 도장이에요. 자,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기업에서요. 다 전자문서죠, 우리나라. 대리가 기안에서 컴퓨터로 딱 올리면 과장이 오케이 클릭하면 사인되고 부장이 오케이 클릭하면 되잖아요. 일본은요. 서류에 내가 꽝 도장 찍는 그 맛 있죠. 그 손맛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손맛은 못 버려요. 도저히. 그거를 로봇으로 구현한 거예요. 미쳤죠? 이걸 로봇으로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전자문서 해버리면 되지.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일본은. 인터넷 IT 시대가 와서 그러면 인터넷 시대에 맞게 전자문서고 내 사인도 공인인증서 같은 걸로 넣어가지고 내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뭐 지문, 핸드폰 같은 거 지문 인식하게 하면 결제하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패러다임을 바꾸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도장 찍는 기계를 만들어내요. 미친 거죠. 이런 식이라고요. 경로의 저주가. 이게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지금 웃긴 예만 들어드리는데요. 이제부터 좀 심각한 얘기 시작할게요. 자, 이게 뭡니까? 화성 귀후 궤도선이라는 인공위성이에요. 1999년 나사에서 쑥 쏴가지고 화성 주변을 돌면서 화성의 기후를 관측해요. 왜요? 우리 인류가 나중에 화성에 갈 때를 대비해서 기후를 측정하는 발사한 거예요. 이렇게 멋있게 날아갔어요. 나사는요. 이런 걸 다 만들 때 미터법을 써요. 당연하죠? 그런데 나사가
이 중에 이 엔진 부분을 로키드 마틴 이라는 데다가 하청을 줬는데 거기는 미터법이 아니라 야드 파운드법을 써요. 그래서 분명히 50m 위에서 얘가 정지하게 만들어라고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로키드 마틴이 50야드 위에서를 바꿔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폭발했습니다. 큰 사고예요. 그래서 여기 개발비가 1,700억 들었어요. 1,700억짜리 개발비가 단위 혼돈 때문에. 여러분, 미국 놈들은요 아직도 미터법을 안 써요. 미터를 안 쓰고 야드를 써요. 킬로그램을 안 쓰고 파운드를 써요. 리터를 안 쓰고 갤런을 써요. 우리 지금 저기 말통 있죠. 물통 엎어서 쓰는 생수통. 그게 19.8리터예요. 왜 그러냐? 갤런 써서 그래. 미국 거에서. 근데 미국은 왜 이렇게 야드 파운드법을 쓸까요? 자기들끼리 불편함 없으니까. 내가 초강대국이라 이거예요. 예, 맞아요. 그거예요. 내가 초강대국인데 왜 니들이 우리한테 맞춰? 전 세계가 미터법을 쓰는데. 그래서 1,700억을 날려버렸어요.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미국의 이런 경로 의존 때문에 미국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살아요. 지금도. 근데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신문인데 잘 보세요. 핫앤쿨 새 신문지 10에서 13kg 13,900원. 배송비 만원. 인터파크 쇼핑몰 신문지 12kg 11,900원. 배송비 3,000원. 신문지를 팔아요. 새 신문지를 팔아요. 왜 이럴까요? 예, 포장지를 팔아요. 자, 예, 여기에요. 정말 우리나라의 멍청한 경로 의존이 있어요. 자, 보세요. 2021년 뉴스입니다. 찍자마자 전 세계로 수출. 부끄러운 K신문 열풍.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신문지 있죠. 뭉치채로 비닐도 포장도 안 뜯고 신문지를 막 찍어내서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어요. 특히 이케아 같은 데 포장지를 잘 판대요. 네. 근데 그거 엄청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프린트 안 하면 되잖아. 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자, 신문사들은요 발행 부수와 유료 구독자 수에 의해 광고 단가와 국가 보조금이 정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A 신문사가 몇만 부를 찍었는가? 100만 부를 찍어요 매일. 그리고 이거를 공짜로 얼마 뿌리고 또 돈 받고 얼마를 뿌리는가에 따라서 광고 단가가 정해진다고요. 그리고 국가 보조금이 정해진다고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2020년 조선일보 유료 구독 비율이 96%라고 공식적으로 ABC 협회에서 조사가 됐어요. ABC 협회는 신문을 관리 감독하는 협회예요. 그런데 문체부 조사 결과 60%대예요. 확 떨어지죠. 즉 40%에 공짜로 뿌린다는 거예요. 그 40%가 이렇게 신문으로 판매되고 있다고요. 포장지로. 그러면 얘들은 왜 이럴까요? 많이 뿌려야 그리고 내가 대리점 입장에서는요. 신문지를 새거로 뭉태기로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뭉태기로 이거 신문 한 부에 원래 한 500원 정도 옛날에 팔았잖아요. 500원 전체 하면 뭐 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서 만 원만 받고 팔고 이렇게 많이 팔아요. 그럼 내가 이득을 조금 손해가 조금이라도 보상되겠죠. 그걸로 내가 또 유료 구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놔야 구독 비율이 높아져서 정부 보조금 광고 단가가 올라가요. 새 신문지를 팔아 유료 구독자 비율을 유지합니다. 되게 웃긴 얘기죠. 자, 이거는 정리하면요. 언론사의 경로 독점을 스마트폰과 SNS 등으로 타파했죠, 우리가. 옛날에는 여러분 신문이 말하면 진실로 다 믿었어요. 근데 이미 다 없어졌죠, 그거. 신문도 안 보잖아요. 왜 그냥 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더 보지. 왜 신문을 봅니까?
훨씬 빠르고 정확한데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런데 수익 구조는 여전히 경로 의존적인 거예요. ABC 협회가 신문사가 얼마나 발행하느냐, 유료 구독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광고 단가와 정보 보조금이 정해지니까 신문사들은요 구독자들을 위해 발간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보고 발행을 하는 거예요. 찍은 거 뭐 합니까? 새거로 팔아버리지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고요 지금. 여러분 언론이 썩었어요 그러죠. 그 이유가 뭐냐? 언론사가 우리 구독자들, 언론을 보는 사람들을 우리를 보고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고요. 국민을 보고 기사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굴 보고 기사 쓰겠어요? 정부, 광고주를 보고 쓰기 때문이에요. 이 언론사의 수익 구조가 경로 의존적이기 때문에 언론사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자, 여러분 여러 집단 중에 겉으로 보기에 제일 도덕적인 집단이 어딘지 아십니까? 연예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왜냐? 연예인들은 음주운전 한 번 하면 영원히 퇴출되거든요. 거의. 그쵸? 막 난리가 나죠. 국회의원은요. 이런 사장은요. 그렇지 않아요. 정치인과 기업인들은 음주운전을 하든 살인을 하든 성매매를 하든 또 얼마 후에 또 돌아와요. 왜냐? 언론사들이 쉽지 않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언론사를 무서워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언론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론사들도 연예인만 씹어대요. 다른 사람은 씹지 않고. 그게 우리나라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언론을 바꾸려면 언론사의 수익 구조를 경로 의존해서 탈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국회의원이 낸 아이디어예요. 언론사들마다 국가보조금이 나가죠. 국가보조금 어차피 우리 세금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인들을 혹은 우리 4천만 국민들에게 다 바우처를 줘요. 바우처를 줘요. 그래서 내가 이 기사에 좋아요를 눌러요. 그러면 이 기사에 예를 들어 500원을 정부에서 보조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뉴스를 쓰는 언론사가 돈을 벌 수 있게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묻혀버렸어요. 언젠간 되긴 될 것 같긴 해요. 즉 기자들도 다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쓰는 언론사가 바보가 된 이유가 이 경로 의존 때문에 그래요. 경로 의존 때문에. 국민들은 이미 SNS 등등을 통해서 최신 뉴스를 접해요. 여러분 옛날에 호외라는 거 아시죠? 호외. 신문 호외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저 기억나는 게 김일성이 죽었어요. 저 어릴 때 김일성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신문사에서 호외요 호외 하면서 막 뿌리고 다녀요. 김일성 사망 한 장짜리. 급한 뉴스는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요즘에 급한 뉴스 어떻게 나와요? 인스타, SNS, 유튜브 아니면 우리 안전 안내 문자 이런 거 나오죠.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언론사의 이런 기능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언론사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서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할 필요가 없죠. 경로 이렇게 신문지 팔아서 돈 벌면 발행 부수만 유지하면 돈 버니까. 네. 그래서 언론사 수익 구조의 경로 의존을 타파해야 해요. 자요. 이게 뭡니까? 뭐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맞아요. 정확히 라틴어 성경이에요. 라틴어 성경. 이거를요. 예, 불가타 성경이라고 불려요. 이게 왜냐? AD 400년경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왜냐? 그 당시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쓰는 라틴어로 번역을 한 게 불가타 성경이에요. 이 불가타의 뜻은요. 대중적인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경로 독점과 경로 의존을 파괴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AD 400년 이전에는 목사들, 신부들, 사제들만 히브리어 헬라어를 아니까 그들만 성경을 알고 있죠. 일반 사람들은 다 라틴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목사가 해준 말이 성경의 진리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목사 말이 성경 그 자체예요. 늘 그렇게 받아들였다고요. 그런데 이 불가타 성경이 나오니까 불가타라는 뜻 자체가 대중적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경로 독점과 의존을 파괴한 아주 혁명적인. 그래서 이때 기독교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한 1000년쯤 지났어요. 1000년 이상 오직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고 설교를 했어요. 1000년 동안. 이게 문제겠죠. 자, 1400년대 어느 날 1400년대 영국 영어를 어떤 걸 썼어요? 영어 썼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목사들이 라틴어로만 설교해요. 그래서 1000년 이상 라틴어 성경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사제들에 의한 경로 독점, 그리고 성도들은 사제들에게 경로 의존하게 됐어요. 이해되시죠? 이때가 뭐냐? 중세 암흑기가 와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요, 경로 독점과 경로 의존이 만나면 언제나 그쪽 분야는 망해요. 언제나. 불가타 성경도 처음에는 경로 의존을 파괴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만 그게 1000년 이상 되니까 또 새로운 경로 의존이 되었고 사제 계급들이 경로 의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깬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루터입니다. 1522년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반박문 걸면서 같이 한 게 바로 독일어 성경 번역이에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어를 가르쳤고요. 또 근데 독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독일어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뭘 가르치느냐? 독일어도 가르쳐요. 그게 우리 주일학교의 시초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안 하지만 아침 9시에 주일학교라는 거 하죠. 지금은 주일학교 예배로 드리죠. 루터는 그걸 뭘로 했느냐? 애들이 독일어를 모르니까 오늘 11시 예배 때 나오는 어려운 독일어들 있죠. 그거를 애들만 9시에 미리 불러서 독일어 강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그 독일어를. 그게 주일학교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또 경로 독점과 의존을 파괴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경로 의존은 우리가 깨야 결국 발전하거든요. 얼마큼 깨야 됩니까? 정답은 늘입니다. 늘. 네. 자, 여러분 루틴이란 말 있죠. 루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예,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하고 그게 있고요. 화장실에 가서 뭐 하고가 있고요. 나름 루틴이 있어요. 루틴을 왜 만들어놨죠?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빵꾸를 안 내요. 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런데 그게 오래되다 보면 경로 의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왜냐? 사회가 변하거든요. 사회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머리 감고 면도를 해요. 면도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면도기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피부 트러블이 생겨요. 나이 먹으니까. 그래서 좀 공부를 했죠. 폼 클렌징을 바르고 하면 괜찮아진다더라. 그래서 경로 의존을 파괴하고 비누를 한번 불린 다음에 폼 클렌징으로 세안을 하고 면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괜찮아져요. 이렇게 사회가 변하고 문제가 조금 생길 때마다 얼른 바꿔나가야 돼요. 그 경로 의존을 깨지 못하면 뒤처지는 겁니다. 나도 그리고 게다가 경로 의존과 경로 독점이 더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착취당해요. 엄청난 비용이 지불될 수밖에 없어요. 경로 의존성을 타파하지 않잖아요. 누군가의 경로 독점에 동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게 돼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는 처음에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직장이 멀었어요. 차를 사서 그 직장을 1년 내내 왕복 한 2시간,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내 그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길 때 직장 상사가 한번 차로 데려다 줬어요. 근데 그 길이 고속도로를 통해 가니까 2, 30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모르고 1년 내내 시내 길을 꼬불꼬불 통과한 거예요. 1년 내내 경로에 의존해서 내가 다녔던 그 길로 1시간,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다녔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직장을 옮겼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가는데 2, 30분밖에 안 걸리는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바로 제 아내입니다. 그냥 내비 찍어보고 가는데 그때 그런 거 모르니까 그 멀리 있는 학교를 그렇게 1시간 동안 힘들어서 시내를 뚫고 가고 또 퇴근하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경로 의존은요, 이렇게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내게 익숙한 것 있죠. 내게 익숙한 것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맞아? 하고. 그래야 내 삶의 비효율성과 불합리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귓구녕이 처음 막힌 사람은 경로 의존해서 착취당하고 빨아먹히는지도 모르고 나도 힘들게 하고 내 후대 이웃까지 힘들게 해요. 그게 경로 의존의 저주예요. 나도 힘들고 이웃도 힘들게 한다니까요. 그 영국에 처음에 자동차 개발한 사람이 이제 오른손으로 기어를 넣는 게 편하겠네? 옛날에는 오른손으로 채찍했으니까 이쪽에 섰으니까 이제 오른손으로 기어대니까 운전정을 바꿔야 해. 그 하나만 생각을 했으면 영국은 지금 수백 조 이상을 세이브했을 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경로 의존, 익숙한 거 거기에서 매몰돼 있으면 나도 모르게 경로 독점에 당하고 착취당할 수 있다고요. 익숙한 거 한번 깨보십시오. 멀리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남에게 귀를 여십시오. 그게 안 되면 인생은 고달퍼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